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덕산 네오룩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OLED 소재 유기물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덕산그룹의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기업에서 아몰레드와 그리고 솔러블 두 사업 부서 가운데 아몰레드 사업 부서에서 인적 분할을 해서 나온 회사죠.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 이제 재상장을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OLED 같은 경우 제가 간략하게 그 산업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면 기존에 말씀드렸던 2010년 차화정 랠리 중국발 시작으로 된 차화정 랠리 이후로 중국에서 생산 대량화에 들어가면서 국내 몇몇 산업들이 이제 크게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철강, 화학, 조선, 태양광 그리고 LCD가 있었죠. 그래서 LCD 같은 경우 한 10년 정도 굉장히 그 지루한 행보를 이어갔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최근에 이제 OLED를 개발을 하면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흐름에 맞춰가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현재 지속하고 있는 환경이 있다라고 요 OLED 산업 전반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 OLED가 LCD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개선이 됐느냐 하면은 이제 응답 속도가 빨라졌고 그다음에 소비 전력은 낮아지면서 그리고 더 시야는 더 광범위하게 확대되었고 그리고 백라이트를 별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색을 조금 더 자유롭게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다라고 간단하게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OLED 같은 경우는 그 설명이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를 하려고 봤는데 정말 좀 뭐랄까요, 좀 광고하는 그런 영상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좀 굉장히 애를 먹었으니까요. 그 점을 염두해 두시고 좀 끝까지 지루하시더라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끝낼게요. 이 지점들은. 그래서 간단하게 OLED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평형판 글라스, 그다음에 유기물층, 그리고 기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지점은 뭐냐면, 자, 요 네 가지 구성 요소라고 본다면, 오늘 공부할 지점은 요 유기물층에 해당되는 요 지점입니다.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소재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제가 간략하게 그림으로 그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자,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전자와 전공이 만나서 색을 구성하는 이미션 레이어가 있죠. 그래서 요 지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자와 전공이라고 했죠. 그래서 H, I, L이겠네요. 홀 인젝션 레이어라고 해서 전공을 주입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홀 트랜스퍼 레이어라고 해서 전공의 이동을 돕는 전공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여기는 E, L이겠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E, I, L. 그래서 일렉트론 인젝션 레이어, 전자가 주입되는 곳, 그리고 일렉트론 트랜스퍼 레이어가 되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지나가는 길에 해당되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이렇게 잘라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공과 전자가 만나서 빛을 통해서 색을 구현한다라는 게 요 유기물층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요 그림을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이런 용어 설명 같은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그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요 이제 요 기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빛을 내는 요 지점 이미션 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크게 이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레드 호스트가 있고 도펀트가 있죠. 이게 기본 구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드 프라임이죠. 프라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레드 그리고 이게 RGB라 그래요.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는 똑같아요. 그린 호스트, 도펀트, 그리고 그린 프라임, 그리고 블루 호스트, 도펀트, 그리고 블루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요거 어차피 똑같으니까 굳이 적지 않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느냐 주력으로 요 레드 프라임 그리고 HTL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소재에 대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80%총 매출 8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 레드 호스트에 해당하는 요 지점에 대해서 중국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고 총 매출 비중으로 따지면 20% 정도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호스트가 뭐냐면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도펀트 같은 경우는 색을 구현해주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되면서 이제 색을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프라임 같은 경우는 그냥 보조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을 구현시키는구나,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보는 것과 아예 모르고 보는 것은 굉장히 달라지겠죠. 왜냐면은 리포트 같은 것을 보더라도 요 호스트나 그다음에 프라임이나 그다음에 HTL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적산 네오록스라는 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구성 요소인지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요 소재 산업들, OLED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 공부할 때 제가 특허 출원이 한 300여 개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는 한 400여 개까지 확대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국내 OLED 소재 산업 가운데서는, 소재 기업 가운데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삼성 디스플레이와 맥을 함께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구나 라고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요. 자, 잘 참으셨습니다. 어려운 용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공시를 조금 때처럼 봐드릴게요. 이거 다 보시죠. 그래서 산 네오록스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중요한 건 없고요. 감사보고서 지금 3월에 감사보고서 제출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상폐 위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들 잘 체크를, 기존 보유 기업에 대해서 체크를 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상폐 당하시면 안 됩니다. IR 같은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매출액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자, 당해 사업 연도 대비해서 매출액이 1,400억, 그러니까 970억에서 1,400억으로 크게 늘어났죠. 증가 금액이 460억, 47%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00억 잡혀 있네요. 직전 사업년도 200억에서 400억입니다. 거의 뭐 100% 가까이 늘어났죠. 증감 금액은 190억, 증감 비율이 93%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330억 나왔고 직전 사업년도 190억 대비해서 140억 늘어났네요. 그리고 증가 비율이 74%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매출액이 함께 크게 증가한 모습인데요. 굉장히 대형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총계가 2200억, 직전 3년도 1800억에서 한 400억 가량 늘어난 모습이고요. 부채 총계는 280억 잡혀 있네요. 직전 3년도 210억에서 한 70억 정도 불어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자본 총계가 나오죠. 1900억이고요. 직전 3년도 1600억에서 한 300억 가량 늘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48억인데요. 직전 3년 맞네요. 48억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액면가가 200원짜리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괜찮은 사이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매출액을 살펴봤고요. 엄청나죠, 그죠?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드릴게요.
요거 지난 시간에 테스나 하면서 같이 봐드렸죠. 국민연금공단 문제가 됐던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그래서 직전 보고서에 따르면 140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유 비율은 6%였는데 110만 주로 그 비율을 좀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4.9%로. 그래서 그 연금공단 매물은 제가 그냥 받아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정리를 하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차트 분석,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해드리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테스나를 분석했던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똑같이 적용해서 봐드릴게요. 산네우록스 같은 경우는 맥점을 한번 잡아보죠. 요 지점 그리고 요 지점 정도로 잡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봐드릴게요. 요게 이제 덕산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요 지점까지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눠야 되는데 거의 뭐 완전 다른 회사라고 보셔도 되겠죠. 저 세상으로 가 있잖아 차트가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3만 원이 이제 지지가 될 것이고 3만 5천 원이 저항인데요. 자,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한 요때부터인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3만원에서 3만 5천원 구간을 지속적으로 길게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 좁은 박스권 범위 내에서.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죠. 3만원 초반으로 붙을수록 사시고 한 3만 5천원대 지점에서 매도하셔도 된다라고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2021년도 되면 굉장히 크게 우상향 할 수 있는 그 길게 보면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그림이 지금 나왔네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일단 지나온 흐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덕산네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수급의 측면에서 좀 살펴보니까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크게 실렸잖아요. 그죠? 근데 요 지점에서 12월에서 1월에 가는 요 지점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좀 있었더라고요. 기관의 매집 과정이 요때 있었고 그리고 이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새해 들어서면서 완전 다른 차트를 냈다. 그리고 요 구간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좀 물량을 줄였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보여졌고요. 그래서 기관들이 덕산네오록스라는 기업에 대한 냄새를 좀 맡았구나라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실적과 그리고 성장성을 동반으로 해서 가져가는 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그림이 그려지고요. 요 긴 박스권 행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때 비슷한 흐름이 있었죠. DBI텍이나 PI첨단 소재나 MC넥스나 요런 기업들이 굉장히 지루하게 행보했잖아요. 요런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죠. 요렇게 그 기업 실적이나 기업 재무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 괜찮은 기업들이 행보가 길면 그건 곧 에너지의 응축 과정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에너지 응축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탄력은 더욱더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기존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덕산네오록스나 뭐 요런 기업들이나 비슷한 성격의 그 횡보를 그 이어갔고 그리고 새해 들어서 비슷한 탄력을 이렇게 받은 양상이 보여진다라고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여기서 요 구간까지의 이해는 되셨죠? 근데 한 요 지점부터 기관들이 이 기업의 실적이 이제 앞으로 향후에 크게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냄새를 맡았다고 했잖아요. 요 같은 경우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중국에서 그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투자 확대에 따라서 그 길을 방향성을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대규모의 투자를 지금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스마트폰에서 시작해서 노트북, 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전자제품 판매가 굉장히 급등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차후에는 그다음에 QD, OLED라는 TV, OLED죠. OLED TV의 확대 생산까지 지속적으로 디바이스를 넓혀가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덕산네오록스가 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그 반사 이익을 덕산이 가져갈 수 있는 환경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 거기에다가 미국의 애플에서 나오는 아이폰 12부터 시작됐죠. 차후에 애플에서 나오는 그 5G 기반으로 한 아이폰은 전부 다 OLED 패널을 장착하게 구성을 하고 있다까지
요 모든 흐름들이 지금 덕산 네오룩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걸 기관이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집 과정이 이루어졌고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차트를 완전 딴 세상으로 보내줬는데요. 그래서 차후에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관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점이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있었던 그 조정 과정에서 그 4만 원 밑으로 잘 내려가지 않으면서 세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요거 보시면은 요번에 큰 조정이 왔을 때도 아래 꼬리를 크게 올리면서 시세를 다시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요 지점에서 지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요 지점에서 횡보하다가 뭐 사고 팔고 하다가 요걸 놓쳤거든요. 요 흐름을. 그래서 요번 조정에 담긴 했지만 어, 보유 수량을 안정적으로 보유하지는 못했어요. 뭐 크게 가져가지는 못했거든요. 또 차후에 상황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막 시작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2년, 23년으로 거듭될수록 성장 탄력은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기업이구나라고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덕산 그룹이거든요. 덕산 그룹의 이 대표분이 회장님이 제가 지금 조남이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항상 웃고 계십니다. 웃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의 표정을 통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분석까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를 통해서 그 LCD 산업이 가져온 흐름의 변화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거시경제 산업, 그리고 이 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과 그리고 실적, 그리고 향후에 기대되는 성장 탄력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지금 봐드리고 있죠. 그래서 3만원에서 3만 5천원 구간의 횡보가 좀 길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저는 에너지의 응축 과정이 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저세상 차트로 가 있는 환경이라 향후에는 이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인다라고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라서 뭐 성장 다른 여타 기업들처럼 막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그런 그 차트를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꾸준히 담아가면 기간을 길게 잡고 담아가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괜찮은 그런 뭐 결과를 낼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제 눈에는 시야에는 좀 보여진다까지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공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적지 않게 좀 고생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영상, 다른 영상들을 좀 참고해서 보려고 했는데 정말 볼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이상한 차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차트만 가지고 어떻게 이 기업을 설명을 합니까? 그리고 막 광고하는 그런 영상들이 대부분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공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트만 가지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환경이라든지 주가 흐름을 예측한다는 거는 굉장히 좁은 시야로 기업을 바라보는 것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공부하는 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 계단 한 계단 힘들더라도 다 밟고 가셔야 그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맞출 수는 있지만 그게 얼마나 지속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쵸? 소중한 자산을 담는 투자 행위를 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 계단 한 계단 힘들더라도 다 밟으셔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 길을 저와 함께 만약에 가실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더 좋고 영광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업, 좀 더 이제 유망한, 제가 2021년도는 그 2021년도에 키워드는 실적을 밑바탕으로 한 성장 탄력이 예상되는 실적과 성장의 동반 기업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또 한번 발굴해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같이 공부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